브라운 앤틱의 임창희입니다. 앤틱 딜러로 한 26년 활동하고 있고요. 지금은 브라운 앤틱을 이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운 앤틱에서 보건 수리 담당하고 있는 팀장 서동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브라운 앤틱 실장 서준환입니다. 근게 브라운 앤틱은 지금 저희가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96년부터 이 업에 들어와 있지만 영국에서 활동하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한 거는 2008년부터 시작을 해서 앤틱으로서 대중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92년생입니다. 그러면 거의 4살 때부터 96년도에 유학을 갔지. 네. 유학을 갔는데 진학을 해봐야겠다. 그런 뜻을 갖고 이제 그게 처음 계기가 됐지. 엄청 빠르셨네요. 시대를 앞서갔습니다. 진짜. 바로 영어 엄청 잘하시겠네요. 대표님 영어 훌륭하시죠? 영어? 영어는 얘기하지 말아줘. 콩글리시. 디쿠샤는 인도에 있는 궁전 중에 하나인데 테일러 부부가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을 글로 갔어. 그렇죠. 그래서 디쿠샤라는 그 궁전을 보고 나서 나도 한국에 가서 집을 짓게 되면 디쿠샤라는 이름으로 집을 져야겠다. 설명이 안 되잖아. 너무 좋았는데. 일단은 엘버트 테일러는 광산업을 하러 우리나라에 왔던 부부입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딜쿠샤라는 집을 짓고 광산업을 하다가 그때 이제 한창 우리나라가 3.1운동을 할 때 독립선언서 있지 않습니까? 그 독립선언서를 막 뿌려주고 있을 때 한창 일본의 억압이 너무 심해서 일본인들이 독립선언서를 찾으려고 할 때 테일러의 아들 브루스 테일러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 연세대학교에서 태어났는데 그 이제 테일러의 침낭 밑에 독립선언서를 숨겨줘요. 그걸 숨기고 외신에다가 처음 보도한 게 바로 이 테일러 부부. 고은 대표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셔야죠. 메리 테일러가 돌아가시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유품을 다 메모를 다 남겼거든. 브루스 테일러가 그걸 받아서 그 손녀한테 다 넘겨줬다고. 자기들이 갖고 있어봐야 손이 없는 거니까 서울시에 기증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야. 그럼 재현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 기증 유물을 받아서 요거를 그 3.1 운동의 우리 그 역사적인 사건에 공헌도 했고 그리고 사료가 사진이 너무 정확하게 사료가 나와서 확실히 남아 있으니까 이 사료를 가지고 우리가 그 공간을 복원을 해보자라고 결정을 했지.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인 하우스 뮤지엄이라던데. 원래 우리나라에는 하우스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잘 없어. 집이 박물관인 거죠. 하우스 박물관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1900년대, 1800년대에 그 집을 그 당시에 그 모습 그대로 복원하는 거를 하우스 박물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거든.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근데 우리나라는 하우스 박물관이라는 개념이 살아있지 않은 게 유물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사료도 없고. 사료도 잘 있지 않고 복제품이 많았지. 지식이나 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복제를 한다는 게 정설화돼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깨기 시작한 게 석조전. 석조전을 재현하면서 소품을 우리가 참여했지. 문화재청에서 부탁을 해서. 문화재청에서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커피잔이니 아니면 벽난로 가림막이니 이런 소품 종류가 우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참여를 하게 됐고 그 다음으로 참여한 게 이제 워싱턴의 대한제국공사관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복원하면서 거기 안에 재현되는 가구니 소품 같은 거 우리가 다 재현을 했지만 공간 자체가 워싱턴에 있잖아, 미국.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아무리 재현이 잘 돼 있어도 접근성. 그 공간을 가보기는 너무 힘들어. 워싱턴 대한제국 공사관을 이어서 이 디쿠샤는 우리나라에 있고 또 1920년대에 그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살았던 그 생활상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료라. 요거는 우리가 재현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그 모습을 한번 재현해 보자 제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게 됐지. 박수! 이 복원이라는 게 그냥 복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일단 고증이라는 게 필요해. 서양 파트가 있었고 이번에는 한국 파트가 있어서 학자분들이 다 참여를 해주셔서 고증을 통해서 어떤 물품은 재현을 하고 어떤 물품은 재현을 하지 않고 또 어떤 물품은 제작을 하고 어떤 물품은 구매를 하고 초기에 그런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지. 맞습니다. 그 엘버트 테일러는 미국에서 왔고 메리 테일러는 영국 출신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에는 미국 물건도 있고 영국 물건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미국 건 미국에서 찾아야 했고 영국 물건은 영국에서 찾아야 했고 한국 물건은 한국에서 찾아야 했지. 중국 도자기들이구나. 중국 도자기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직접 찾을 수도 있었는데 중국에는 실제로 진품이 잘 없어. 진품이 있기도 있는데 있으면 너무 비싸. 중국 그 시장을 접근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럴 바에 차라리 영국이나 미국에 있는 경마 회사로 접근을 하자. 그 중국 도자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 경매하고 미국 경매에서 구매를 했지. 저희가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잉골루크나 그 벤치형. 구할 수 없는 물건 중에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게 병풍. 병풍은 실제로 존재하긴 하는데 그 유물하고 너무 이 외관이나 사이즈가 너무 틀렸고 그리고 이게 10폭이었다고. 맞아요. 보통 8폭, 6폭으로 보통 6폭이나 8폭은 많았는데 10폭은 거의 찾기도 힘들고 그리고 유독 키가 또 되게 높았어요. 또 찾았다 하더라도 이게 다 박물관에 있는 물건들이라 우리가 접근하기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발주처하고 회의를 거듭해서 결정 지은 게 자수 장인을 찾아서 제작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작할 때부터 처음 찾기 시작한 게 자수 장인이었지. 맞습니다. 자수 장인을 찾아서 그 디자인부터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네. 맞아요. 엄청 많았죠. 병풍 자수 뜨는 데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렸어. 맞아요. 시간이. 계약 기간이 원래 1년이었죠. 결국은 우리가 그 병풍 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게 1년 막 이렇게 제작 기간을 줬는데 뭘 힘들어. 대표님 곤란하지 뭐. 그 정도 껌인데 대표님 그렇게 가지고 통 치시죠. 디자인의 난이도보다는